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선방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요즘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양극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안 되고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현재 역대 최고치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부동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 일단은 뉴스를 한번 보면요.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어디서? 서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고요.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유는 금리 인상과 전세난 결과이다. 금리 인상과 전세난 결과로 인해서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보니까 소형 아파트들 중에서도 40제곱미터 이하 중에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달 갱신되고 있는 월 증가폭 역시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니까 1월달보다는 2월달이 거래량이 높았고 2월달보다는 3월달, 3월달보다는 4월달, 4월달보다는 5월달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 1년 통계를 보면 앞으로 이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지금 시그널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매매 비중이 사상 첫 30% 이하로 떨어졌다. 급락을 했다. 이유를 보니까 1, 2인 가구 증가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이라고 하는데,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달 서울의 4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는요, 전체 아파트 건수의 28.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8.2%라는 수치는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중요한 거는요, 현재 시점의 역대 최대치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 역시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관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반대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가 속한 61에서 85제곱미터의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크게 줄었다. 집계일의 역대 최소를 기록하고 있고 처음으로 지금 현재 30% 이내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형 아파트의 매매 비중 증가 원인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1, 2인 가구 증가인데요. 이 1, 2인 가구 증가는 사실상 좀 식상한 얘기긴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팩트는 뭐냐면 전체 가구 수의 58.4%가 1, 2인 가구라는 거고,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을 봤을 때 이 프로테이지는 계속해서 증가해서 60에서 70, 향후에 20년 안에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 1, 2인 가구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주택 시장에서도 1, 2인 가구 증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최근 4,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전체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1, 2인 가구 증가가 향후에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1, 2인 가구가 다 소형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 2인 가구들 중에서도 대형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혼자 살지만 방이 2개, 3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의 생각일 것 뿐이죠. 왜냐면 지금 1,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매력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있는 소득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처럼 대출이 70%, 80% 정도 나오면 사실상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사겠지만, 현재 이 대출 규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구매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1, 2인 가구 증가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대출 규제 강화가 9억 이상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DTI, LTV를 적용하면 사실상 자기 자본금이 매매가에 거의 70% 이상은 차지하고 있어야지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1, 2인 가구들처럼 이렇게 소득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이 그나마 좀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금자리론이거든요. 이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최대 3억 6천까지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해주다 보니까 뭐 6억 정도에서 3억 6천이면 자기 자본이 2억 4천인가요? 2억 4천 정도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돈 2, 3억 정도를 가지고 뭐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해서 대출금리 인상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 인상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6에서 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출을 받고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심리적인 압박이 클 거고 지금 이 시점에 주택을 사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4% 초중반의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소형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처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뭐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가지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처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 3년간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생각보다 가격이 좀 안 올랐거나 아니면 올랐는데 최근 한 2, 3개월 사이에 뭐 몇천만 원 정도 가격이 빠졌다 이런 분들은요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다시 좀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7월 이후 전세 대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전세 대란이.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이후에 어마어마한 전세 대란. 진짜 이것도 역시 부동산 시장의 큰 뇌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더욱더 예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아마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을 이후에 소형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라라는 상품입니다. 빌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세대라는 상품이죠. 아파트 대신 빌라로 수요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빌라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지금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량을 16개월 연속으로 추월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빌라라는 상품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1년 4개월 동안 이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라는 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뉴스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까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빌라가 돈이 된다고? 야, 빌라는 사는 순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과거에 좀 살이 잡혀있는 발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좀 생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뭐 빌라를 무조건 구입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변하고 있다. 시장의 여러 가지 트렌드와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크게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역시 소형 아파트랑 사실상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급등해서 대출 규제에 이제 강화가 됐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가 사실상 6억 이하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빌라로 많이 수요가 몰리고요. 특히나 최근 2, 3년 전부터 서울시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이 빌라 수요로 상당히 많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도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서울 빌라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고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빌라 거래량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거래량인데요. 1월 달부터 일단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죠. 빌라 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인데 격차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요. 4월 달에 빌라가 3,186건이 거래됐고요. 아파트가 1,39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갭차는 무려 2.3배로, 그러니까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시장의 현상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 거래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앞으로 점점점 커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작년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보니까요. 2021년 12월 달 걸 보니까 유형별 주택 합계 총 거래량이 6,39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1,634건이 거래가 됐고요. 빌라가 3,543건이 거래가 됐으니까 2021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전체 6,394건 중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거래량이 3,543건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넘는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게 사실상 좀 의미 있는 차트입니다. 2022년 3월달 역시 3월달 때는 좀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5,098건 거래가 됐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1,236건이 거래가 됐고요. 빌라 거래량이 2,951건, 거의 3,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빌라가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 비중의 거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64.8%, 거의 65% 정도 되는 거래량을 빌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역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의 거래량이고요. 반대로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2%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빌라는 최대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2%인데 역시 최저치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이 최저치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지금 4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아파트만 혼자 나홀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어땠냐? 자, 작년도요. 서울시 주택 거래량의 50% 절반가량이 빌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의 인기는 작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다세대와 연립 같은 빌라 거래량이요. 전체의 51.1%를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작년도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재작년 2020년에는요. 전체 거래량 중에 전체 부동산 시장 거래량 중에 37.9%가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한번 보니까요. 2020년에는 37.9%였던 빌라 거래량이 2021년에는 51.1%로 무려 거의 20%는 아니겠지만 거의 17,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2022년 들어와서 64.8%로 거래량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거래량이 37.9%에서 51.1%, 64.8%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은 과연 어떨까요? 아직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간다면 전체 부동산 시장 거래량 중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70%를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 거래량 중에. 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전체 주택이 10건이 거래된다면 그 중에서 6, 7건은 다세대 빌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년에 2023년은 또 어떨까요? 2023년.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DTI LTV 완화라든가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저는 다세대 주택과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경각심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4, 5년 동안 많은 걸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지금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다. 그러니까 좀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일단 사놓고 내가 살던 안 살던 사놓고 한 2, 3억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그 돈과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다시 합해갖고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로 움직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원체 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앞으로 이 5년은 윤석열 정권 5년은요.
누차 강조해야 되지만 테마주가 재개발 재건축일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 5년만 재개발 재건축이 테마주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서울시 안에서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테마주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몇십억 이상의 큰 자산이 필요한 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종류가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빌라가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거래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소형 빌라의 매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소형 빌라의 매매가 그러니까 아파트랑 똑같네요. 그죠? 아파트도 40제곱미터 이하의 거래량이 급증한 반면에 빌라도 소형 전용 제곱 60제곱미터 이하, 빌라는 이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매물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거래량이 98%라고 보니까 10건이 거래했다면 거의 9건, 10건 전체가 소형 빌라의 거래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 40평대나 4, 50평대 중대형 빌라의 거래량은 거의 없고 소형 빌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된 소형 빌라의 98%,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 거래량이 98%인데 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빌라가 6억 원 이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투룸이나 쓰리룸 정도의 빌라를 거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왜 6억 원 이하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보금자리론이죠.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6억 원 이하로 한정돼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투자자들도 역시 이 시장에 많이 들어가는데 주택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6억 원 이하죠.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지역 같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분 명의로 이렇게 일단 구입을 하셨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고 여러 가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가능한 6억 이하 주택이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가 급등이 좀 예상이 되었잖아요. 전세 물량 부족, 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맥락인데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세입자 중 일부가 소형 빌라로 매수로 갈아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 소형 아파트와 소형 빌라로 갈아탈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1, 2인 가구 앞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자산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빌라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또 소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다 넓은 집,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죠. 근데 이상과 현실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저렴한 소형 빌라의 매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매수세가 좀 붙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빌라 거래량 증가 원인을 보겠습니다. 앞서 다 얘기했던 것인데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전세 물량 부족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본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이죠. 자본금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한계가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매달 지급해야지 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갭을 투자해서 대출 받지 않고 갭을 투자해서 1, 2억 정도로 일단 내가 사놓자 라고 하는 게 증가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은 팩트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주택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렸듯이 우리가 그나마 2, 3년 후에 좀 공급에 대한 그나마 좀 희망을 가졌던 둔촌주공 아파트 역시도 지금 저렇게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주택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정비사업에 되게 기대감이 높고 실수요라든가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보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말 그대로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수준으로 보합 상태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든가 사실상 더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지금 같은 보합세라든가 여기서 1, 2억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빌라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제 아파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월 이후 전세 대란이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가 또 이 소형주택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뉴 노멀 시대입니다. 자, 뉴 노멀이 뭐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 경제의 특징을 총칭하는 이야기인데요.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효율성과 실리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효율성과 실리를 추구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아파트 상당히 좋죠. 고가 아파트 뭐 그림에 떡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 전세 살기도 싫고 어디저기 이사 다니기 싫고 뭐 집주인 눈치 보기는 것도 싫고 뭐 2년 3년 살다 보면 몇 억씩 올려달라는 것도 짜증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자본금을 모을 때까지 일단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자.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상관이 없다. 특히나 이 빌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재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실리적으로 좀 우리가 특히 젊은 층들 위주로 20, 30대 위주로 일단 내가 실거주를 하던 아니면 투자로 내가 지금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20대인데 뭐 1000에 70만 원짜리 월세 사시면서 갭으로 1억 5천, 2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걸로 이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실리라든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소비가 사회 각층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도 좀 시대의 흐름의 한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좀 침체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거래량도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선방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와 서울의 빌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틈새는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신다고 하면 충분히 또 여러 가지로 내 집 마련이라든가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